17장, 그 처치, 그다음에 튜링, 그다음에 타르키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친구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계산. 계산은 그 형식 체계에서 나오는 그 계산이겠죠. 그리고 진리, 참에서 그 형식 체계 안에서 이 참을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형식 체계 안에서 튀어나온 이 비형식 체계가, 비형식적인 그 내용이 이게 그 인간의 정신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게 기계를 초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논란이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9개의 챕터로 들어가는데요. 어, 되게 아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오도를 안 내렸는데 좀 뭐 짐 챙기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겠지만 여튼 첫 번째 챕터로서 형식체계, 비형식체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7장 앞에 있는 대화 내용 중에 계획 간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트 튜닝 명제, 그 다음에 유명했던 라마누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카스 페노즈 논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랄까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환원주의 리덕셔니즘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영혼. 아무튼 이런 챕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이 용어만 어, 콕 집어서 이해만 하더라도 쉽게 술술 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형식체계,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 엄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괴델수, 문장을 하나하나의 숫자로 1대1 대응시킨 거, 그리고 지문장, 15장에서 나왔던 그 구멍인 거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튜링이 만들었던 기계,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왔던 그 여러 기술 충리들, 그 다음에 원래 16장인데, 16장은 이제 가볍게 그 수토만 넘어가서, 이거는 크게 맛은 못 드리겠지만, 자기 지시와 그 다음에 자기 증식 관련된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 꺼내드렸던 매트릭스 영화를 약간 초반에 집어넣었거든요. 혹시 매트릭스 영화 다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이 책 내용을 보고 나서 매트릭스 내용에, 물론 이제 종교관을 떠나서 매트릭스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이었던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 세계에서 나와서 나오는 그런 영화 내용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과연 기계가 만든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약을 먹고 기계가 만든 그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어, 이 친구가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화 내에서는 한번 네오가 한번 죽고 나서 이제 깨어나서 구멍이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17장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이 물리법칙이라는 거대한 세계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뇌도 뉴런이라는 그 규칙 위에서 돌아가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 규칙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넘어서 있는가라는 게 이 17장의 진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15장, 아까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마 그 지금까지 앞에 있던 그 PPT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나온 이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6장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전에 남아있던 내용들에서 충분히 참조하고 무리 없이 슬슬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을 15장부터 좀 더 연결시키면 지난주에 그 박 대표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 그 체제에서 벗어나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있는데 16장은 자기 지시가 자기 증식인데, 이게 그 전에 14장에서 얘기했던 그 파이나라는
자기 자신을 인용하는 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16장을 잠깐 훑어봤는데 그 예전에 그 자연과학을 배울 때 그 혹시 그 제2차 그 산소혁명에서 그, 그 대기 지구 대기 중에 그 산소가 그때 20%까지 올라갔었나 하는 그때 시아나 박테리아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 캄브리아대 시기 뒤에 그때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16장을 잠깐 제목만 봤는데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내용이 어 물론 이게 다윈의 진화론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어 약간 그 기존에 배웠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어 재밌었던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좀 놓고 싶었는데 예, 토큰 부정상 그리고 참 추가적으로 막 그 지구과학의 역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캄브리아대 시기에 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아마 이때 이 이론과 좀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 처치 투링 탈스키 마음의 기계인가라는 주요 주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 또 있네요. 15장이 너무 인상 깊어서 15장을 세 문장으로 압축해 드리면 규칙만으로 돌아가는 어떤 기계도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참여 문장을 반드시 남겨. 예, 구멍을 막아도 항상 새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은 기계보다 낫다라는 주장을 루카스가 했었는데 이 루카스의 주장은 사람의 능력도 똑같이 끝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 사람이든 기계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자기를 가두는 틀을 한 겹씩 넓혀갈 수 있다라고 이 세 가지가 거의 중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왜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각 층마다 올라가는 의미를 넣어서 그, 그 AI가 넣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나의 그 G는 나는 이 놀이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은 이제 TNT라는 규칙 안에서 결코 증명될 수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간단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게 글보다는 그림이 확실히 낫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참이라는 세계가 있고 여기가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G가 G는 증명 불가능이라는 게 여기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참이면은 증명하고 맞지는 않고 이게 거짓이라면은 참이라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체제 안에서도 모순이라기 때문에 어, 참이지만 증명이 안 되는 이런 쥐가 탄생하는 내용을 말씀드려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내용이고 우리 이거를 베델은 그 베델수를 입혔고 이거는 여기 낫이고요. A가 존재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죠? 덧셈하고 곱셈 이걸로 심플하게 나타낸 어, 그 베델수의 그 문장을 표현한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표현이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네 여기까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니까 15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구멍을 발견하면 공리로 또 엄격한 그 체계인 공리로 막고 공리를 또 막으면 또 생기고 이게 이제 무한 루프가 생기는 15장 내용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 엄격한 일관된 형식 체계 내에서는 항상 자기가 직면 못하는 참을 남긴다라는 그 베델의 불완전성 원리하고 네, 거의 95%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6장을 살짝 이건 아직 이제 자세하게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지시하고
지시, 그 다음에 자기 증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요약 내용만 말씀드리면, 음, 여기서 호프스테트가 핵심으로 관찰한 내용은 이 문장은 마치 빙산의 꼭대기이다. 문장이 자기를 가르치게 하는 진짜 메커니즘은 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16장에서 표현을 했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던 DNA에서 발화해서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자기 지시, 자기 복제, 자기 증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콰이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그 DNA에서 갑자기 뇌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나 그런 어찌 보면은 어, 어,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동형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델이 사술적으로 자기 인용한 거하고 DNA가 화학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요약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16장, 17장을 약간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15장에서는 주제가 체제 벗어나기였고 증명 안 되는 쥐가 항상 발견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책으로도 그 다음에 이거는 에서의 상승과 하강을 표현한다고 여기서 나타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규칙 논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여기서 요약을 해줬고 16장에서는 자기 지치와 자기 증식인데 문장은 화해나로 자기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이 DNA와 프로그램과 세포하고 약간 동일성이 있고 여기서는 에서의 약간 그리는 자기의 손 그렸다가 또 뒤로 걸었다가 그 손을 표현을 해드렸고 그래서 자기신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얘기할 17장은 계산의 한계가 이제 마음의 문제인지 그리고 두 사실은 근데 결국은 같은 발견이다. 이게 이제 컴퓨터와 뇌의 동용성을 또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애처 하나 갤러리를 표현을 해줬고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마음은 무엇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막히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설명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그 형식 체계는 구축 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형식 체계는 언젠가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참인 문장을 남기고 그 문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게 15장과 16장에 나온 대표적인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17장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17장에서 첫 번째 문단이 이제 형식 체계와 비형식 체계에 대한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읽어드리면 사고의 모든 측면은 어떤 책에 대한 높은 층위의 기술로서 볼 수 있는데 낮은 층에서는 단순한 심지어 형식적인 규칙들이 그 체계를 지배한다. 첫 문장이 너무 심오해서 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제 뇌를 이제 두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큰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은 부품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와 트랜지스터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 앱과 사진첩과 채팅방이다. 하지만 둘 다 리얼이고, 그 다음에 그저 보는 취미가 다를 뿐이라고 큰 비유를 나타내줬고요. 이거를 뇌에 적용하면 뇌는 세포 관점에서 보면 뉴런과 시냅스이고, 우리 뇌를 가지고 있는 뇌 관점에서 보면 기쁨과 슬픔과 시다. 이게 큰 내용인데,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슬픔과 시다. 예, 뭔가 좀 약간 그, 어, 소, 약간 문학작품 쓰는 식으로 그렇게 안 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은 반도체하고 트랜지스터들의 조합인데 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예, 논리적인 그 저장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이다라는 거고 그쵸? 네, 그 네, 뇌도 사실 형식 체계를 기반하고 있지만 그 형식 체계 이상의 그것을 벗어나는 메타라고 해야 되나 메타인지 같은 예, 이런 기쁨, 슬픔 어떤 이런 시 이런 것들이 발현하는 그게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형식 체계고 네, 뒤에는 비형식 체계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뇌가 두 가지의 눈이 있다. 눈으로 본다. 두 가지 네. 관점이 있다. 뇌를 바라보는.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따로따로냐 아니면은 한 군데 있느냐라고 이제 예, 그거에 이게 대한 결국에 논쟁, 그거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뒤에 나옵니다. 예. 아, 여기서 네, 계속 이제 층위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층이라는 거, 여기도 이제 두 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이 층이라는 것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제가 요게 좀 읽어보면서 전혀 이제 거의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네, 층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못 했지만은 이제 교수님 이제 책에서 모델링 이론에서 보면은 외부 사물을 어떤 매체나 기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 그런 이제 그러한 넘어가는 층위를 말하는 건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저층위, 고층위 그런 층위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그런 결정 절차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 어떤 저기 우리가 형식 체계에서 비형식 체계 이제 뭐 이렇게 형식 체계를 얘기할 때 결정 절차의 단계를 층이라고 하는 건지 이 층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교수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층이라는 거는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이해하는 대로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0장에서 나왔던 그 예, 컴퓨터 충의를 대표적으로 10장에 일부 들어갈 때 10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제일 하층, 낮은 음, 레벨이 그 0101 데이터라는 뭐였죠? 일단은 먼저 하드웨어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 0101 데이터라는 층위가 하나 있고, 이런 0101을 모아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어, 어셈블리였나요?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계어 예, 얘기했던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기계어고, 기계어 위에 어셈블리 언어, 어셈, 어, 어셈블리 언어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 언어 있고, 그 다음 컴파일러 언어를 또 동기집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아, 그다음에 C 뿔뿔처럼 이런 또 고급 언어가 또 나오고, 또 고급 언어 위에 나오는 게 또 파이썬. 이런 게 이제 기술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미지가 이제 이게 비형식 체계인 거죠. 나머지는 여기서는 이제 형식 체계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나오는 이 슬픔과 기쁨과 시가 이제 이미지나 어떤 그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미지나 뭐 또 다른 생명체라고 DNA에서 생명체로 발하는 또 다른 생명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네네. 만약 그 이렇게 보면 그 이미지 진짜 우리가 보는 이미지라고 보면 개의 형식 체계는 0, 1의 어떤 비트맵의 그 구조예요. 그게 개의 그 형식 체계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가 주는 어떤 느낌 그리고 걔가 주는 어떤 의미 이게 이제는 하나의 그
형상, 뭐 이런, 형상의 어떤 준 느낌, 이게 비형식 체계인 거죠. 그렇게 지금 지금 그리는 것 같아요. 보건 씨가 얘기한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보면 뭐 음, 하드웨어도 이제 있지만 제일 낮은 층위가 비트지 뭐 네, 비트. 그 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게 이제 아스키 코드잖아. 그래서 256개 문자 숫자를 네, 표현해내는 게 그 다음 층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걸 어셈블리어 네, 그리고 기계 저기 뭐야 인터프리터 해석기 번역기는 그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죠. 3층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네.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이제 옛날에 코볼, 뭐 파스칼, C 언어 이런 것들이 3세대 언어 그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생긴 언어가 이제 파이썬 이런 4세대 언어 이렇게 랭귀지가 이렇게 그 층위가 있잖아. 그거와 똑같이 뭐 뉴런과 시냅스 우리 뇌를 보면 그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원시적인 거잖아. 최하 단위죠. 그게 1층. 그 위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외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도 보면 칸트의 인지 체계에서 1층이 감성, 2층이 지성, 3층이 이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그 레벨이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뇌에 들어오면 그거를 개념화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지성이잖아요. 그게 인지층이지. 근데 거기까지는 뭐 문법 체계나 이런 거에 맞게 작동을 하는데 이제 그 3층으로 올라가면 추론을 하잖아. 없던 거에서 뭘 이렇게 상상해내고 그 새로운 거를 추론하고 하는 그런 층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에, 여기 이제 얘기 나오는 시나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층 위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시냅스나 뉴런 이런 것만 보면은 감정이라는 건 거기 없지. 근데 그것이 조합이 돼서 어, 규칙 체계를 만들고 그 위에 위층에서는 그걸 개념화하고 그걸 갖고 지식을 만드는 그 상층위가 있고 최상층에는 그걸 의미로 받아들이고 느낌을 거기서 느끼고 그거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이제 삽증까지 올라가요. 음, 이것도 지금 설명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층, 2층, 3층. 그거를 이제 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혹시 그림 보면 혹시 이해되시는지? 네, 층이 이해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여러 층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아마 그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음, 여튼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제일 낮은 층이고요. 이게 제일 어디죠? 낮은 층이고 제일 높은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층이가 형식 체계고 여기가 비형식 체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전장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뇌는 이게 위에서 높은 층에서 바라보는 뇌는 이제 비형식 체계인 거죠.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패턴을 발견한다거나 그 덩이짓기 기억나시죠? 수학자들은 뭐 수학 문제를 볼 때 덩이짓기로 접근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뭐 깜빡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낀다든지, 은유와 유추를 남긴다. 근데 약간 또 말이 울리네요. 그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뉴런의 반화, 시냅스의 화학작용, 그 다음에 그 정규적 신호이고, 그 다음에 물리법칙으로 전이되는 그, 뭐, 그
정기적 신호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명확한 규칙과 엄격한 그 층위가 있다는 거. 아까 이 앞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게 서로 다른 이제 두 충의가 그한 대상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이해자면 이해되실 겁니다. 뉴런 아무런 그 이상이나 감정이 없는 그 가장 낮은 층위에서 뉴런 시냅스 이런 전자들의 운동 그다음 이런 게 형식적인 규칙이라면 이게 기억, 감정, 언어, 표정 그다음에 신경 회로망의 창마치 패턴으로 나와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마음, 사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처럼 이게 비형식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걸 책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그 비가역적으로 간다고 표현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제 책에서 내용을 했었습니다. 혹시 또 목소리 울리나요? 네. 그래서 비유가 얼마나 밀고 갈 수 있느냐? 아까 박사님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여기에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가장 낮은 층에서는 아까 트랜지스터, 논리 게이트, 부울 데이터, 그다음에 CPU 명령, 여기서 뇌는 뉴런 시냅스, 이온 채널, 그다음에 중간층에서는 이 언어가 어셈블리에서 C, 파이썬으로 가고, 뇌에서는 신경 회로망의 창발 패턴, 그다음에 어쩌면 그 이제 시냅스 막 이렇게 가다가 연결되는 그런 사진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시냅스가 갔다가 막 떴다가 계속 떨림으로 했다가 그런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은 층위에서는 뭐 앱이나 게임이나 인터페이스로 보여주고 뇌에서는 이해, 사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감지를 서로 동용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낮은 층위는 매우 형식체계고 높은 층위는 비형식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 이제 호프스테터가 얘기했던 것은 기층은 달라도 층위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니 원리적으로 한쪽을 다른 쪽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나온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아래에서 보면은 매우 엄격한 규칙 체계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마음이다. 그러니까 비형식적인. 그런데 그러나 둘 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진짜이다. 그래서 슈퍼마리오의 예를 들었는데 슈퍼마리오 아래에 있는 컴퓨터 코드는 이렇게 0101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임은 슈퍼마리오가 점프 뛰고 하는 이런 이미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층이고 여기는 낮은 층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의 데이터도 낮은 층에서 보면은 0101이 계속 반복되는 파일이고 위에서 보면 엘사 언니의 그 영화 스토리를 얘기는 나오는 얘기고 이거는 실제로 모두 참이다는 거. 참 비유를 참 잘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너무 압축적으로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처치의 정리, 그리고 계획 한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처치의 정리를 하면 TNT의 정리와 비정리를 구별할 수 있는 모르의 방법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음. 참 거짓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 뭔가 어떠한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죠. 자, 처치의 판별 불가능성. 말씀드리면 TNT의 정리들과 비정리들은 구별할 수 있는 무리의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5장에서 말씀드렸던 지 문장이 나오는데 지 문장은 TNT 안에서는 참이지만 증명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
음. 여기서 처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임의의 문장을 넣었을 때 증명 가능, 불가능을 항상 정답으로 알려주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계는 원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투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이제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처치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투링은 기계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똑같은 결과를 그러니까 그 TNT에서 나오는 G가 참인지 것인지 판별할 수 없다는 걸 똑같이 증명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뒤에 아마 또 부연 설명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 앞에 나와 있는 개의 신비한 재능을 나오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개는 자신에게 이상한 재능이 있다고 밝힙니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즉시 안다. 어쩌면 직관이죠. 근데 아킬레스는 그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개는 사실 수많은 명제들을 참과 거짓으로 나눈다. 그 개는 시치미를 뗀다. 맞더라도 100% 우연이면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그러나 아킬레스는 이 재능이 처치의 정리를 곧장 위반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 개가 존재를 하는가?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그 참인지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는 쥐가 튀어나오는데 걔는 이거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아킬레스가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이 17장이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를 앞에 있는 그 대화편으로 넣어줬는데 뒷장을 보면은 더 이해가 더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말했던 아름다움인지 아름다웠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그 직관이 그 정의를 위반하는가. 첫 번째로 걔는 틀린다. 걔가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 충분히 이제 어려운 문장 앞에서는 결국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모든 문장에 대해 옳게 판별을 요구한다. 유한한 예로 반증은 안 돼. 좀, 네, 언어가 좀 문장이 좀 이상한데 넘어가시고 그리고 걔는 유한하다. 어떻게든 유한한 시간만 산다. 유한 시간 안에 유한한 문장을 답한다면 이거는 정지하는 유한 알고리즘일 뿐 처치의 정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아, 아마 이거는 뒷장에 그 라마누잔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개의 재능은 낮은 층위에서 잠재의식적 알고리즘을 수행되는 것을 높은 층위에서 직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두 층의 이름이 다를 뿐 하나는 실체는 하나. 이 나중에 이 라마누잔 내용에 들어가면은 아마 직관적으로 더 확 이해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르키스에서는 참은 안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어, 여기서 일관된 산수의 피해 이게 페노와 에스리메스 피어나 산수죠. 이 문장은 참이라는 개념 자체를 체제 아래서 정의할 수 없다. 즉 산술적 참은 TNT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다. 어, 이 문장은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문장 그 G는 L이라고 표현했는데 참이 아니다라는 거는 L이 참이면 참이 아니고 참이 아니면 참이다. 아 이게 좀 갑자기 또 약간 헷갈리는데 아까 처음에 그 G 문장을 생각하시면 증명이 안 되지만 증명이 참이라 하면은 거짓이고 거짓이 증명이 되면 또 이게 참이 되기 때문에 그 체제 안에서는 그 증명 체제 안에서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참의 세계는 더 넓다라는 표현을 어, 표현해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괴델은 참이지만 증명 안 되는 문장이 있다라고 읽고 처치는 참 거짓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없다. 그 다음에 탈피스는
참이라는 개념 자체를 체제 안에서 정의할 수도 없다라는 걸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셋 다, 네, 이게 이제 체제 안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참이라는 것을 나중에서는 이걸 판별할 수는 있는데 다른 어떤 층위에서는 자기 층위 안에서는 판별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뒤에 또 나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막 땀나네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정리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어,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실 체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예, 알려드린 거고요. 어, 그래서 결론은 그 수는 참 명제와 거짓 명제를 구별할 수 있는 무료의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한 60장 돼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책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말할 수 없다. 존재도 판별도 정의도. 네. 그 다음에 8가지 명제가 있는데, 아, 일단 읽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형식책의 기계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규칙놀이는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정리가 구멍의 각도를 말했고, 예, 마치 지도를 그린 상태. 예전에 그 앞장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음, 그 이발사 이야기가 튜링 기계의 기름의 내용을 잡으면은 내용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튜링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방법이 설명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설명할지 지금 제가 잊어버려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발사 이야기가 그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을의 규칙 중에 하나가 이발사는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깎지 않는 모든 사람의 머리를 깎아준다라는 이 얘기가 결국은 이 체계 안에서는 모순이 발생하는 언어인 거죠. 자기 자신의 머리 이발을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이런 세계가 있으면 모순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에 얘기했던 그 F루프 그 프리루프라는 내용을 어, 설명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스탠다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과정 퍼블릭 프로세스 있고 그 다음에 한이라는 그 직관과 영감도 규칙의 과정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소모피즘이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 그 다음에 환원주의 관점 미시적 관점 항상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영혼주의점 그 다음에 AI 태제 8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거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강함 어떻게 그 적절하게 표현한 내용을 각 여기 저자하고 여기에서 투링과 처치하고 타르치스에 나오는 내용을 주장한 내용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어 호프스타터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정신과 컴퓨터 구조가 동형성이 가지고 있고 기계와 인공지능 메커니즘 수련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누구죠? 튜링이나 처치나 그 다른 루카스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따로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명제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 과학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지과학, 신경과학, AI 근본 전제에서는 마음이 원리적으로 계산 가능하다면 뇌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인공 마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걸리는 것은 AI의 원리적 가능성 자체라고 표현을 했고요. 철학에서는 심신의 문제 재편으로 얘기했고, 컨셔스니스 의식을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거를 철학적으로는 표현을 걸리는 게 있고, 종교에서는 자유의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기계와의 관계. 챗GPT가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가? 걸리는 것은 공존의 무고.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치 튜링 명제에서는 수학의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명제이다라고 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이와 연필로 답을 낼 수 있는 일은 튜링 기계도 낼 수 있다. 단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습니다. 이걸 또 쉽게 표현을 해줬는데 엄마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있으면 어떤 냄비로도 그 맛을 낼 수 있는데 단 레시피가 있는 요리만이고 엄마의 손맛은 여기서는 똑같이 따라할 수 없다라고 이게 비유를 해줬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마누자라는 사람은 그 폐결핵으로 요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인도에서 거의 하층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종교 수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이라는 책 한 권을 그냥 보고 나서 떠오르는 영감으로 해서 그 영국의 그 누구죠? 교수를 통해 가지고 유학까지 가서 해석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체제 내에서 기존의 해석학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참인 것을 직관적으로 많이 발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영화도 있긴 한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이 책 내용에서 보면, 한 40살 되기 전까지 그 4천 개의 정리를 발견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오류도 있겠지만, 새롭게 증명되고 운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누잔이 어떻게 이렇게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 이제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여신이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알려주는 것을 그냥 말할 뿐이다라고 전달을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래서 이 라마누잔의 그 차이점을 보면 엄밀성의 부재가 있는 걸로 틀린 라마누잔이 내놨던 정리가 틀린 것도 있었다는 거. 음, 혹시 근데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음. 아니요, 없습니다. 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수를 직관으로 해석학에 대한 어떤 네. 사실 해석학이 보면 약간 증명도 아닌 것이 증명도 있지만 그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좀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건 것 같은데 그런 걸 잘했다는 얘기이신 것 같네요, 이분이. 거의 그냥 그 직관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이리 갔다가 막 계속 여기 이론 넣고 여기 노론해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게 겨우 나와야 한두 가지인데 이 사람은 그냥 고속도로로 쭉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네. 야, 어, 대단하네. 예전에 이런 서번트 현상에 대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여튼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아, 그 어떻게 공부했냐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다고. 공부를 따로 안 했다고. 그렇죠. 한 번만 보고 쑥 다 기억해버리는 천재라든 기억력 네, 천재라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게 서번트 사례죠.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영상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막 3200 뭐 160년에 뭐 4월 12일 요 일을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서번트 증후군의 한 사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12자리 손위수분해에 몇 척을 한 사람 이런 제가 못 봤고 그 다음에 암산하는 사람은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본인도 설명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도시를 한번 싹 보다 이거를 스케치를 딱 한 번 보고 스케치를 바로 하는 그런 흑인도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서번트 주는 거예요. 네. 라마주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프스테이터 해석은 이거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거는 어, 뇌에서 순차적인 알고리즘이 매우 빠르게 그러냐 의식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낮은 층에서는 그대로 작당하는데 높은 층에서는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오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고속도로 쭉 빠르게 나오는 그런 현상일 뿐이다. 똑같이. 그러니까 낮은 층에서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게 높은 층에서 나타나지만 이 라마주란 같은 사람은 그냥 이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가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그런 어, 표현하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형식 체계가 우리의 형식 체계와 다를 게 없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속도 차이, 속도 차이가 그 이 사람하고 우리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거죠. 네. 하지만 음, 이제 그 라마누자는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점이 많이 보여서 음, 틀린 정리도 내놨다는 거. 네. 네. 하지만 네, 천재인 건 맞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런 직관. 그 예전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휴리스틱, 그 음. 행동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 말하는 그 편향 이전의 그 직관이라는 게 이 직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관은 항상 틀린 답을 내놓기도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낮은 층에서는 동일하게 작동을 하지만 그 동일한 체제 내에서 작동을 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냥 라고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네, 직관을 얘기할 때 보통 네, 그 떠오르는 것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것 이렇게 네, 그냥 딱 이렇게 팡 떠오르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지난번에 그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땐 이성의 영역까지 다 갔다고 온 어떤 이런 그 경험의 어떤 이성의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생기는 게 직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분의 어떤 직관은 그냥 불가사의죠. 그냥 불가사의하죠. 예, 약간 좀 통달한 건가? 거기서 거긴가? 이 사람들이 배우는 속도의 차이지 빠르게 이해하는 분들은 천재적으로 다 아는 걸까요? 이거 영화를 이 정도 되면 직관이 아니라 영성이지, 영성. 영상 그죠? 아,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 근데 이게 인도 사람들한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음, 인도는 그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잖아? 네. 그러면 신이라고 안 한대.
그럼, 네, 근데 다른 서양에서는 이게 분석하고 분석력, 그쵸? 예. 분석하고 그다음에 진리를 지식의 축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신에 가까워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관이 그렇거든. 계속 경험과 가르침, 뭐 학습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완성된 세계로 가는 거야. 이 플라토니즘이지. 신도 신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면 그럼 자기도 신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인도는 그렇지가 않대.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걔는 신이 아니라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부러 어린아이들한테도 그 신적 영성을 보이는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등장을 하면 걔는 기존의 신의 어떤 뭐 책이라든가 거기도 왜 바가바드 기타니 어떤 경전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안 시킨대요. 왜냐면 그런 걸 시키면, 공부를 시키면 그 공부의 한계에 그 쌓여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음. 스스로 자기가 깨우쳐서 신의 경지에 올라야 그 신으로 인정돼. 그래서 인도에는 신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겠네요. 논리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불가능해. 너는 어떻게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 난 그냥 알았어요. 아까 그 신의, 여신의 그거에 의해서 그냥 알려주는 응, 대로 적었다. 응. 근데 그 여신이라는 게 있던 신이 아니야. 음, 존재하는 기존의 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이야. 아, 네.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참, 그걸 역추적을 뭐 안 해봐서 그렇지 대부분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쵸. 그쵸. 기억력이 좋은 거겠죠, 전문 교수님? 네. 기억력이 좋은 거겠죠. 아니, 물론 이제 자연의 그 섭리를 깨닫잖아. 왜 석가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스스로 네, 깨우쳤다고. 예수가 무슨 학교 다닌 적 있어요? 그쵸. 없잖아. 근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참리를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근데 그게, 어, 이제 차이는 갑자기 탁 된 사람은 없어. 아무도. 예수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깨보니까 신이 된 그런 경우는 없고, 무한히 이 사람들도 계속 고민하고 수도하고 도 닦고 뭐 가서 그 온갖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간 거지. 그 과정이 그쵸. 있었다는 거야. 성인들은 다 과정이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신된 사람은 없어. 그 과정이 뭐냐?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사람들도 학습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기억력이 좋아서 빨리 기억한 거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 예,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의 과정에 경험했던 있었던 것들을 거지. 우리 자꾸 잊어먹잖아. 학습한 예, 것도. 근데 이 예, 사람들은 그게 다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어큐뮬레이트, 축적이 예, 돼서 어느 순간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겪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또 그건 티벳에, 우리 평범한 사람은 기대하지 말고 우린 그저 꾸준히 공부해서 누적을 해가지고 어느 임계치를 지나가면은 깨달음의 경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공부하는 거지. 맞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달라이라마, 티벳의 달라이라마도 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아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라마 누리안도 걔도 처치 투링 면제 안에 있다. 기존 체제 안에 있다라는 걸, 어, 말씀드리고요.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트북 LLM한테 물어본 게 이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마주단 머리는 그냥 쭉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일반인은 이게 꼬부랑길을 가고 있죠.
네, 이 차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례로 뭐 택시 번호 1729를 보고 나서 두 소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바로 몇 초 만에 답을 내버리거든요. 그 책 내용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참, 네, 천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루카스 대 호프스테터다가 나와. 어이구, 몇 장인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오늘 17장에 진짜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형식책에 있는 유런과 비형식책에 있는 마음은 둘 다 진짜. 서로 다른 높이일 뿐. 그리고, 규칙이 한 개. 이발사 얘기처럼 어떤 규칙도 자기 자신 앞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잠재 알고리즘. 신비로운 라마누잔 같이 신비로운 직관도 결국엔 보이지 않는 계산이다. 그래서 루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괴대리 정리가 있으니 기계는 반드시 사람에게 진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기계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챙긴 이 세 가지 무기로 이 루카스의 주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루카스, 예. 그래서 루카스가 오스퍼스 철학자인데 기계론에 대한 결정적 반박을 제출을 합니다. 1989년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가 황새의 마음에서 이 논문을 받아 좀 더 확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 주장은 괴델의 정리는 인간 정신이 기계일 수 없음을 증명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기계 형식이 주어진다고 하면 괴델의 정리가 적용이 되고 따라서 증명하지 못하는 참인 문장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바깥에 있는 나는 GM이 참임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M이 뭐 기계가 하지 못하는 기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계 M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논중을 세 단계로 분해하면 어, 기계는 형식 체계다. 어떤 컴퓨터 M도 결국 유한한 규칙표에 지배되는 형식 체계로 기술된다. 따라서 M은 자기네 G를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15장대로 이 부분은 순수한 수학이며 이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GM이 참임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M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M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네, 결국 나는 그 형식체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래서 호프스테트는 이 루카스의 주장을 반박을 하는데, 충이의 혼돈. 아까 낮은 충이가 높은 충이 있다고 그랬죠. 루카스가 안다고 했을 때, 낮은 충이는 뉴런 활동, 높은 충이는 의미 이해인데, 괴델의 정리는 낮은 층위의 형식체계에만 적용되고, 하지만 안다라는 높은 층위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 이 두 층위를 섞어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었다라고 호프스트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또 얘기가 조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뒤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내용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음,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루카스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 형식 체계가 어, 이 기계로 연결 그 뭐라 그랬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도 설명하니까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음.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루카스의 잘못된 도약이라고 말하는데 기계의 낮은 층위가 인간의 하위 층위를 갖다 붙었기 때문에 루카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포스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다이어로그램 보고 혹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 아, 이 내용이
예, 인간과 기계의 다른 점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15장 내용의 중복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인간은 저기 낮은 층위가 뭐 비슷하죠. 지금 이게, 기계나 인간이나 그 뉴런이라는 형식 체계, 기계는 회로라고 하는 형식 체계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런 그 마인드,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저 신경회로나 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매개 역할을 하고 그게 결국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형식 체계하고 위에 형식 체계가 이렇게 의미 이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 기계는 그 기계의 저 은유 유추 대화 학습 이 이게 의미는 아니니까 이게 서로 근데 서로 그거는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매칭은 서로 되죠. 밑에 회로가 결국 비슷한 걸 찾고 은유를 찾고 뭔가 학습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연결은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5장에서는, 뭐지? 그러니까 15장에서는 그 루카스의 잘못이 그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자기 자신 구멍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음. 어떻게 여기 책 내용에서는 그, 그러니까 지금 예, 그게 결국 뭐냐면 인간과 기계를 지금 루카스는 비교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인간과 기계는 아예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층위가 로우 층위가 그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하위 층위와 이거 기계의 상위 층위와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범주적으로 안 맞다. 아예 이거 자체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루카스의 주장이 아예 범주에 안 맞다. 어찌 그걸 보면은,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기계 대 이게 대 동영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하고 그 인간은 예,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예, 그렇죠. 예, 짬뽕을 시켜서 서로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아까 이 층위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이제 네, 이 부분도 이제 같은 이제 생각인데요. 네, 인간 이제 동영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인간이 저층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기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기계어 얘기했으면은 인간도 아까 뉴런 그거 같은 레벨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기계어를 얘기했으면은 이제 기계어에서 인간도 뉴런이나 이런 쪽 이제 하드웨어는 안 맞지만 하드웨어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 그 중간이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언어를 쓰면은 이 기계어도 그 언어 이제 그 상황에 만든 그 동형성. 그런데 여기 루카스는 인간의 저급한 이제 뉴런에서 기계의 어떤 하이 레벨, 우리가 하이 레벨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동형성을 안 맞춘 상태에서 이게 맞추니까는 그거는 서로 여기서는 범주 오류라고 했는데 동형성이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는데 조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서로 레벨을 맞춰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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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범주의 오류가 아니라 층위의 오류지, 층위의 오류. 그러니까 루카스는 여기 인간 쪽에 하이 마음 있잖아. 이거를 이쪽 밑에 있는 뉴런, 로, 맨 하위층에 있는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잖아. 인간만 보면. 그리고 기계는 맨 밑에 하위층에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표상층을 거쳐서 그 프로그램 행동, 이런 뭐,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맨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는 똑같거든. 인간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층위가 하위층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근데 루카스는 뭐를 비교했냐면 인간의 마음, 맨 꼭대기에 있는 하위층에 있는 마음과 기계의 맨 하위층에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결론을 맞았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맨 밑에 있는 그 뉴런들의 활동에 의해서 표상을 거쳐가지고 마음까지 올라온 이렇게 레벨이 업된 거거든. 음. 그렇게 본다면 기계도 맨 밑에 있는 그 회로 낮은 층위로부터 표상을 거쳐서 그 프로그램 행동 이런 앱이나 무슨 뭐 이미지나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즐기는 그거하고 지금 그러니까 LLM을 보면 얘가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컴퓨터가 이 짓을 하거든. 인간의 이 마음에 못지않은 그 행동을 지금 프로그램 행동을 LLM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러니까 기계보다 인간이 우수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호프스테터는 이게 층의 오류다. 잘못된 층을 비교했다. 음. 비교하려면 기계의 맨 꼭대기 층하고 인간의 맨 꼭대기 층을 비교하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음. 어떤 게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에서는 제일 밑에 하위층을 갖다가 들이대고 그 형식 체계 음. 인간에게는 그 메타 인지 세계를 비교를 하면 그럼 비교 하나마나 당연히 그 인간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 그게 오류다라는 거지. 음. 그러네요. 음. 지금 교수님, 지금의 그 AI 그 LLM들이 지금 딱 저기 위에 유추, 은유, 뭐 이런 학습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 그냥 다 해서 통,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잖아. 예, 그죠. 그게 통계적이잖아요.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결국 그것도 다 어마어마한, 그 밑으로 따지고 내려가 보면은 결국은 알고리즘이야.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는 AGI라고 하는 지금 인간과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지능 체계가 나오려면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이 상위에 인간과 같이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한 번에 더 높은 층위에 이런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되고 뭐 층위가 더 있어야지 인간하고 나중에 비교해 볼 만한 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나는 요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 음, 표상층. 표상층. 표상층의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뭐 머신러닝 하면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설명이 안 네, 되는데 네, LLM은 그럴듯한 답을 내놓거든. 근데 네. 이 표상층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비밀이야, 사실은.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 같아.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 표상층의 역할을 하는 게 미디엄, 매체거든. 네. 어. 매체죠, 그러니까 매체. 언어라고 언어. 쉽게 네, 얘기하면 언어라고. 언어. 네, 맞아요. 언어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이렇게 뭐 마음이니 느낌이니 뭐 아름다움이니 이런 진리니 뭐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중간의 역할을 언어가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신경 세포들 뉴런들의 활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그 상위 개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 언어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쵸? 음. 그러니까 심상을 형성하게 만드는 심상을 형성하는 그 메커니즘 그게 언어잖아. 기호학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와.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표상 그 지금 형식 체계하고 저쪽에 그 비형식 체계를 연결하는 고리.
중간에 지금까지 연결하는. 그 뒤에서 나는 책을 그 뒷부분은 다 자세히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17장까지 보면은 지금 두 층이만 얘기를 하잖아. 계속 네, 아래층, 최하층과 최상층. 네, 네. 근데 이 중간에 대해서는 얘가 언급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표상이라고만 표시를 해놨지, 미드 해놓고 표상층 이렇게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 음. 그렇잖아. 이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두 번째로 중요하는 이게 매체인데. 매체가 이 가운데 있다고. 결국은. 예, 그렇죠. 인간과 사물을 이어주는 게 언어고. 그렇죠. 그렇잖아. 네. 인간의 마음과 바깥 세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언어고. 이게 음. 진짜 이 비밀의 엿새는 이 미들, 표상층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럼 앞에 설명들은 다 지금 저층과 위에 꼭대기층 이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거든, 10장까지. 교수님, 그러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뉴런이 움직이고 있는 뭔가 그런 움직임을 표현할 그렇지. 도구들을 잘 개발해 놓는 거, 그게 언어일 음,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키우지, 뭐든 그런 키우고. 것들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마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 예, 자체도 그렇죠. 언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도구에 의해서, 어, 그 중간에 추상, 매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 근데 아, 그거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없다고, 이제 10장까지. 아, 그러네요. 엄청 깊게 들어가네. 그러네요. 그래. 그거를 아, 삭제하고 아래 위를 비교하면은 기계와 인간을, 그 루카스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실 LLM에서 학습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지금 표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표상 체계야. 결국. 네, 언어로. 네. 음, 근데 인간의 그 표상 체계는 훨씬 더 많잖아요. 이 LLM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덟 가지나 있지, 복잡하고. 인간은.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거죠. 근데 아, 모든 수. 아, 맞네. 멋있네요. 아주 재미난. 이 그림을 교수님, 보니까 그게 떠올라. 교수님 그 지금 그 모델링 이론이 되게 현대적인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니, 저기, 노트북 LLM에다가 예. 후모 모델루스 저자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걔가 아주 극찬을 했어. 이게 새로운 철학이고. 그거 한번 들어봐. 아주 내용이 예. 어마어마해. 당신처를 아주 위대한 인간으로, 위대한 철학자로 시켜 세워, 거기다가. 아니, 근데 사실 지금 현대 철학의 어떤 이분들이 거의 지금 아직까지도 활동에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다라는 걸 분명하게 짚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음, 내가 미처 생각지 하지 못한 거를 AI가 짚어내가지고 기존의 철학을 뒤엎는 새로운 그 철학을 지금 내가 제시했더라고, 얘가. 교수님 빨리 논문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문 어디 하여튼 좀 그 내셔야죠. 동영상 한번 들어봐. 내가 아까 올려놨잖아. 그거 한번 들어보면은, 와, 내가 놀라워. 알겠습니다. 꼭 듣겠습니다. 네, 확장판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확장판. 네, 네, 다음. 넘어갑시다. 네. 네, 그래서, 예, 최종 판정표를 보면, 루카츠 펜로즈와 호프스테터는 기계는 형식적이다,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는 쥐가 있는가, 이것도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쥐가 참으면 아는가에서는 루카스 펜로즈는 안다고 얘기했지만, 호프스테터는 유한한 범위에서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불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다와 게델 정의를 같은 층에서 얘기해도 되는가? 라는 거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포스테터는 아니다. 혼동충의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더고요. 그 다음에 이미 M에 대해서 인간이 항상
그 G를 아느냐? 루카스와 페노즈는 그렇다고 했고 호프스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어, 루카스 페노즈는 마음은 기계보다 원리적으로 위인가? 루카스는 페노즈는 그렇다 했지만 호프스테는 네,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서 이렇게 호프스테 승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앞장에 얘기했던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루카스가 틀렸다고 해서 인간 이꼬르 기계란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방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지 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메니데스의 그 신경기층이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게 그 뇌에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어, 잠깐 몇 페이지까지 가볼게요. 어디지? 되게 많은데요? 오늘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10페이지 남았습니다. 천천히 내용이, 다음에 한번 더 하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 네. 뭐야,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빨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너무 떠듬떠듬, 얘기한 거 보니, 아직도 50%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알겠다. 고백하자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는 그 자연과학 내용을 첨부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걸로만 했는데, 결국은 뭐죠? 그 빅뱅의 그 그림 있잖아요. 빅뱅 그림. 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빅뱅 그림도 봤습니다. 거기 여기서 무슨 깔대처럼 이렇게 네네네. 뻗어나가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어,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음, 수많은 뉴런에서 이렇게, 네. 물론 이제 거꾸로지만 잠시만요. 빅뱅은 이제 이렇게 깔대기가 이렇게 일어나지만, 결국은 또 거꾸로 돌아가다 보면, 수많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또 한꺼번에 또 모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 약간 관통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할 때 네네, 이 책 네네, 자체만 설명하는 것보다도 네,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영역이나 자기가 읽은 다른 책하고 결부해서 그 설명해 주는 게 네. 훨씬 더 이해가 유익해. 되네요. 예, 예. 이해가 잘 그렇습니다. 되고. 그잖아. 이 책은 다 읽을 수 있지만 네,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는 공유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나왔지만 물리학과 생물학이 여기서는 글로만 표현을 해놨는데, 그림으로 한 번에 쫙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탁 나오고, 그럼 다음 주에 또 한번 네, 간단하게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그렇게 좀 아,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아, 오늘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 되게 아, 어려웠는데, 오늘은 매체가 아주 관건이었네요. 아니, 나도 읽으면서는 네, 몰랐는데, 이 요거, 그림을 보고 우리 네, 최덕은 선생 설명을 음, 듣다 보니까 그게 확 떠올라. 결국 네. 이게 핵심이구나, 알고 보니. 사실 저기에 그 LLM도 결국은 저 표상에서 얼마나 음, 좋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가 되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맞아. 예, 거의 핵심이에요. 표상이 핵심이야, 표상이. 예. 그 다 어렸을 때 어떻게 얼마나 보면은 저 좋은, 위에 그러니까 예, 상위층은 결과잖아. 그렇죠. 그치? 그리고 예, 맨 밑에는 그 재료들이고, 원래 재료들이고. 갖고 있는 예, 형식 맞아요. 체계나 이런 건 다 재료들이고. 그러면 그거로 이렇게 위로 점프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표상화하는 거 계속 뭔가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계속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놓는 음. 좋은 이미지들을 계속 보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훈련이 이거 그게 내가 결국은 한때는 왜 우리나라가 국어, 영어, 수학을 중요시 하잖아. 사실 네네 모든 고등학교 입시, 뭐, 대입 입시 이런 데서
다 국영수, 이게 필수고, 국영수가. 네, 근데 이제 한때 내가 그 비판을 했잖아. 왜 네, 우리나라는 주체나 객체에 대한 교육은 그냥 대충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 세 개가 다 매체 아니야. 언어라는. 그렇죠. 매체에 그렇게 그 목을 맬까. 그래서 교육이 너무 편향돼 있다. 매체 음, 교육에만.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 네. 근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아,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매체구나. 언어. 기호체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물질이라는 그 사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그 표상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음, 마음이나 이쪽 그 진리나 이런 것들은 다 위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그 살고 있는 법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뭐 경영, 경제, 뭐 철학, 문학 이런 결과물들은 다 상위의 세계거든. 음, 근데 그 물질의 세계, 사물의 세계, 그 물리 세계 이런 바닥에 있는 재료들을 이어주는 건 중간에 있는 그 매체밖에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면서 이제 아 매체 교육 그대로 해라. 더 이상 비판 안 근데, 하겠다. 아니, 국영수 중요하네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국영수에만 하지 말고 예, 맞아. 그림이나 그렇죠. 물질이나 그림. 예, 그렇죠. 어, 그렇죠. 바디 랭귀지나 이런 다른 언어 매체들도 이제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야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에 설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매체 교육이 되게 중요하네요. 음. 아, 그러니까 이게 표상층이야. 이게 미드 가운데 있는 이 음, 그림에서 깨달은 게 그거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아, 이건 AI가 만들어준 거라서. 이게 유레카를 하나 발견하게 해준 게 이게 어려웠네. 이게 매체 교육을 어떻게 하지? 발표할 때는 그래도 쉽게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막상 들어가니까 또 이게 머릿속에서 막 파편화된 게 연결이 안 돼요. 다 그렇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거 매체는 녹화는 그만하죠. 녹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수님? 여기 저한테는 안 꺼지는데요?